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법원직 2021년 영어 불일치 일치 문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원칙, 영어에서 번역하지 마라. 두 번째,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 2021년 문제인데요. 자, 이 법원직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의 특징이 뭐죠? 전체가 있고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원직은 독해 지문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걸 읽고 나서 선택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느냐 라고 말한다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겁먹은 생지죠. 이거 내가 늦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뭔가 있어 보이죠. 이거 보고 들어오면 뭔가 내가 항상 여기서 늦어가지고 문제가 돼 라는 걸 해결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더 걸리거나 아예 오답 걸리거나 3분 4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 좋게 1번을 봤는데 1번 앞에 나왔어. 운 좋게. 그러면 쉽게 풀었다가 너무 좋아서 날뛸 수 있겠으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꼭 순서대로 나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이 복권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가서 복권이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냥 겁먹은 생쥐처럼 이런 편법들을 이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지 마라. 의미 없는 짓이다. 겁먹은 생쥐같이 놀지 마라. 그냥 읽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꼼꼼하게 해석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번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잠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25문항을 대략 35분 안에 이 안에 풀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예, 그 정도 실력 갖출 수 있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틀렸다 하더라도 점수는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췄다 하더라도 늦게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 번역하게 되면 결국에 뒤에 있는 문제 못 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맞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자, 이렇게 말할게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독해가 잘못돼 있어, 실력이 부족해요, 또는 독해를 잘못 배웠어라고 얘기하세요. 시점을 시간에 두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영어 독해를 잘못 배운 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자꾸 시간 부족하는 핑계를 대는데,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잘 된 독해고, 그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어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틀린 겁니다. 그냥 설마 2분 이상 풀진 않겠죠. 전체적인 균형 잡힌 독해가 중요하단 말은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사소한 거 어떤 실수해가지고, 그러나 전체 문제가 90점 이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항상 90점대 나온다든지, 어떤 학생들은 운이 좋으면 뭐 80점, 운이 좋으면 뭐 60점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면 그거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일괄적으로 나왔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너무 격차가 크다면 성장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근데 번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번역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라고 말하면 제가 정의를 내려야지 번역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번역이에요. 라, 형용사 1번, 익히지 않은, 원자재의 뜻 적어본 거죠.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피워 벗겨진, 경험 없는.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나열하고 있다 자기가. 이건 번역입니다. 라의 뜻은, 정의, 이 뜻이죠. definition은 없어요. 대충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사용 용례, 번역할 때 쓰는 거예요.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음식인데 원재자라고 말하는, 원자재 음식을 말할 수도 있고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말할 수 있거든요. 익히지 않은 음식을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음식인데도 라가 들어갔을 때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러면 문맥을 봤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익히지 않으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거고, 이거 봤을 때는 원자재라는 음식으로 봐야겠는데, 원자재 음식의 원자재라고 봐야겠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음식에 필요한 원자재가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나간다면 어떤 환경에 관한 이야기라 아니면 이런 어떤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가공되지 않은 걸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 문맥에서는 이게 적절하겠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번역이에요. 이게 가장 적절한 한글말은 뭘까요? 이게 번역이죠. 우리가 독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 굳이 적절한 말을 찾아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역한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나 번역하고 있구나. 실력 늘지 않습니다. 평생 공부해도 안 돼요. 자, 정의했어요. 정의. 번역의 정의는 뭐다? 단어 뜻을 이와 같이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일치 문제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 틀린 경우 있죠.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거, 특히 이런 게 많죠.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걸로 골라서 고른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틀렸어. 바보같이. 바보 아니에요. 해석이 됐으면 오케이예요. 왜? 다음에는 맞힐 거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됐어.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 실수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실수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을 여러 번 쳐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그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읽고 나가서 그리고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골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겁먹은 쥐마냥 이거 먼저 읽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건 효과 없습니다. 겁먹은 쥐는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세요. 그런 강사들을 찾아가든지.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함정에 파고 빠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있죠. 도망가는 사람을 위한 곳은 죽음밖에 없어요. 절대 이런 도망가는 사람들한텐 누구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바로 갑니다. 1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점점 증가하는 인기. 이 가공하지 않은 음식.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그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양분을 요리가 된 야채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기가 가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날 것에 대해서 인기 좋지만 여전히 가공된 음식, 요리된 음식에 대해서 역시 인기가 좋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몸은요, 리코펜이라는 어떤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한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요리가 됐을 때예요. 명심할 것은 그러나 요리가 안 된 것도 여전히 좋은 소스입니다. 리코펜에. 요리가 된 토마토는 그러나 낮은 레벨의 바이타민 C를 가지고 있어요. 요리 안 된 것보다는 비타민 C가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레벨을 좀 올리고 싶다면 더 나아요. better off, still. 날 것을 고수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당신이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든 날거로 먹든 중요한 것은 희석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어떤 이득, 토마토 갖고 있는 건강한 이득들을 희석시키지 않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토마토를 소스나 페이스트로 사고 있다면 다양한 걸 고르세요. 소금 없는 거, 슈거가 첨가된 솔트나 슈거가 없는 거, 이런 거. 훨씬 더 나은 것은 역시 집에서 소스를 만드는 거겠죠. 만약에 당신의 토마토를 날 것으로 먹고 있다면 그것들에게 스페어란 말이 아끼다 뜻이죠. SPARE. 그러니까 아껴서, 그러니까 절제하는 얘기죠. 절제해서 뿌리시고 샐러드 드레싱을 선택하세요. 드레싱은 또 칼로리가 낮은 거, 그리고 역시 포화지방이 낮은 거를 좀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충 선택해 보는 겁니다. 토마토를 요리해서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은 리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요?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다면 생토마토보다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생토마토가 나은지 조리된 토마토가 나은지는 확인해 보자고요. 토마토 소스를 구입하자 한다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게 좋다. 이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섭취 시 소금을 적게 넣거나 칼로리가 적은 드레싱 선택하도록 하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마토를 요리해서 먹었을 때가 더 좋을까? 그렇죠? 아니면 요리하지 않았을 때 리코펜을 더 흡수할까? 요거 하나 선택해보고 요 두 개나 확인해 보자고요. 나머지 두 개는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개 정도 지울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한 개 지울 수도 있고 어떤 세 개 다 지울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자, 1번 가도록 해볼까요? 리코펜 더. 자, 그러면 어디에 있겠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대충 읽었기 때문에 대충 우리 머릿속에 남은 잔재들이 있군요. 그걸 활용해 본다면 요리한 음식 리코펜 나오거든요. 요리한 음식 우리의 몸에 흡수가 더 잘 효과적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요리했을 때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답이 아닌 게 확실한 거죠. 그럼 정답 2번이라는 얘기인데 비타민C 보자고요. 생토마토보다 조리된 토마토가 더 비타민C가 많은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보니까 비타민C에 관한 것이 여기 있죠. 그쵸? 비타민C. 요리된 토마토는 그러나 낮은 레벨의 비타민C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것보다. 그러니까 정답은 분명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고 한다든지 이런 풀이법들이 여러분들을 겁먹은 생쥐 마냥 구멍으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들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도 본격적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옥원에 들어가는 거고 자발적으로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지 마라. 꼭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번역하지 마라. 시간에 오래 걸린다면 틀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2분 이상 넘어가면 전체적인 균형 잡힌 독해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점수가 이거 틀린다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 연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번역하지 마라. 번역이 어떤 건가요? 지금 보여주는 거 이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막 나열하는 거 이거 번역이 갖고 와요. 이거 번역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럴싸하게 끼워 맞추는 거 이거 번역입니다.